자, 이번 영상은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차원 배열은 배열 기호를 여러 개 이용해서 정의한 배열이죠. 이론상 n차원, 말 그대로 여러 차원이 가능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2차원 또는 3차원을 사용하죠. 자, 다차원 배열 만드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다차원 배열은 어쨌든 배열이니까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대괄호가 이렇게 두 세트가 있으면은 이거는 2차원 배열이 되는 겁니다. 배열도 데이터 유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열 다차원 배열이라도 이렇게 변수명 앞에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요. 물론 이제 뒤에 있어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선언을 하는데 int 자 요렇게 하고 arr 1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arr 1은 2차원이에요. 앞과 뒤에 같이 쓸 수 있거든요. 2차원으로 선언한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죠? int a, b 이렇게 타입 하나로 변수 여러 개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int 배열하고 a, b 하는데 만약에 b에다가 이렇게 대괄호를 하나 더 줬어요. 그러면은 a는 1차원이 되는 거고요. 1차원으로 선언이 되는 거고 b는 2차원으로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한 곳에다만 대괄호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를 보면요. 대괄호가 두 개 있으니까 이건 2차원이라는 뜻이죠. 2차원? 2차원이니까 배열을 생성할 때도 2차원에 맞는 그 차원의 개수만큼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로 2차원이면은 행 열의 크기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행과 열의 크기. 여기서 보면은 3, 5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3행 우열 크기의 배열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3행 5열을 갖는 2차원 배열 구조죠.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도 가능하죠. 3차원은 대괄호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되죠. int 대괄호 하고 뭐 arr2 했잖아요. 그럼 하나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주면은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new int 2 3 뭐 5 이런 식으로 추계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3행 5열짜리 배열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은 3행 5열짜리 배열이 몇 개가 있어요? 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2는 깊이 그 다음에 3은 행, 그 다음에 5는 열에 해당됩니다. 보통 다차원 배열은 2차원, 3차원을 제일 많이 쓰죠. 3차원 쓸 일도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대부분 2차원으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배열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예. 배열을 만들었으면 배열에 그 요소를 참조를 해야죠. 배열의 요소를 참조할 때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00, 01, 02, 03, 04 라고 해서 행과 열의 인덱스가 만들어지는데 이것도 2차원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해요. 행은 3행이니까 0행, 1행, 2행이 존재하고 열은 5열이니까 0열, 1열, 2열, 3열, 4열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어,
다차원 배열도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의 요소를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 그 배열의 초기화할 때 선언하면서 초기화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차원 배열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2차원 배열도 초기화하려면은 중괄호를 한 세트 넣어 주시면 돼요. 참고로 가장 안쪽에 있는 차원이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 가장 안쪽에 있는 차원이 열. 그래서 열에 들어갈 데이터들을 먼저 넣어주죠. 그게 세 개의 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각 행 데이터들을 다시 콤마로 구분해서 전체적으로 괄호 안에 넣어주는 거고요. 물론 3차원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가로가 한 세트 더 있어야겠죠. 3차원이라면은 괄호 안에 괄호 안에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런 괄호들이 여러 개 있는 거고, 그런 또 가로들이 또 여러 개 있겠죠. 차원이 증가할수록 초기화할 때 가로의 세트 수도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여기 데이터가 13579 2468 10 12345 있는데 5 요소를 참조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5 요소는 그림에서 보면은 영행, 그 다음에 2열이죠. 영행 2열 참조하려면요, ARR1이라는 배열에 영행 2열 요소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영행 2열 요소에 어떤 값을 넣고 싶어요 라고 할당문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 요소 값을 출력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근데 자, 다차원 배열에서는 꼭 정방향 구조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정방향 구조가 뭐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의 행과 열의 구조가 동일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처럼 인트 배열 2차원 배열을 ARR1은 new int 3 5 이렇게 했으면은 모든 행은 5개의 열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열은 3개의 행을 갖고 있는 이렇게 이런 구조를 갖죠. 근데 배열은 있잖아요. 배열은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만들 때 이렇게 딱 직사각형 모양의 구조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ARR2라는 변수로 선언했는데 이 경우는 있잖아요. 초기화 할 때 값을 하나를 안 넣습니다. 참고로 이렇게는 안 돼요. int 3 이런 식으로 초기화는 안 됩니다. new하고 int 앞에 요소는 없는데 뒤에 요소의 개수만 정해줄 수는 없어요. 요건 안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요소의 개수는 결정이 됐다면은 하위 차원의 요소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더 높은 차원의 크기를 정한 다음에 낮은 차원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일단은 배열을 삼행짜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삼행짜리 만들어 주고 각 행에 해당하는 요소들의 크기를 하나는 4개, 하나는 5개, 하나는 7개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은 실제 구조는 화면 아래 보는 것처럼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컴퓨터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각 행들이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다차원 배열의 그 더 높은 차원의 크기를 정한 다음에 낮은 차원의 크기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그 다차원 배열 초기화 했잖아요. 그럼 이런 가변 배열도 초기화할 수 있겠죠. 2차원 배열을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각 요소들이 초기화 될 때의 값 개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가장 낮은 차원의 개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가변 배열 초기화라고 부르는 거죠. 자, 앞에서 이제 중괄호 이용해서 배열 초기화 했잖아요. 반복문을 이용해서도 배열 초기화 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근데 주로 이제 반복문 이용해서 배열 초기화 할 때는 1차원 배열보다는 2차원 배열을 할 때 많이 쓰죠. 사실 이 배열은 어쨌든 배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본값으로 초기화 되죠. 지금 3행 5열짜리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ARR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기본값이 전부 다 int 타입의 기본값이 0으로 초기화가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초기화할 거야. 이럴 수 있죠. 당연히 1차원 배열이라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차원 배열이죠. 2차원 배열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반복문이 두 개 필요하죠. 바깥 반복문에서는 arr.length 이렇게 하면 2차원의 행과 열이잖아요. 이거는 행의 수가 되는 거죠. 행의 수가 되는 거고 매 행마다 열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i번째 행의 배열 점 랭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죠. 왜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arr.length 하면은 이거는 3이 될 거고 arri.length 하면은 얘는 5가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가변 배열이 있었잖아요. 지금 3행 5열짜리로 안 만들고 3행인데 각 열마다 개수가 다르게 아니 각 행마다 열의 개수가 다르게 지정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항상 5라고 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arr i.length 요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arr ij의 위치를 어떤 값으로 초기화해 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2차원의 얘만 들었는데 3차원도 만들 수 있고 4차원도 만들 수 있고 5차원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보통 2차원을 하면은 어떤 모양을 떠올리죠? 2차원 하면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떠올리죠. 요거는 3행 4열짜리예요. 근데 만약에 3차원은 만들고 싶어요. 3차원의 크기는요. 나는 2행 다시 2 깊이 2 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3행 4열짜리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이게 3행 4열짜리 배열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3차원이고요. 4차원은요? 4차원. 예를 들어서 2, 3, 4, 5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4차원은 시간? 이게 아니고요. 4행 5열짜리 4행 5열짜리가 몇 개 있냐면요.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이것이 다시 2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4행 5열짜리 3개가 2개가 있다는 거죠. 요게 뭐야? 요게 4차원이에요. 4차원은 쓸 일이 있을까요? 저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4차원 써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개념이 있어요. 5차원은 이것들이 다시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4차원은 3차원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고 5차원은 3차원이 행과 열로 구분되어 있고 이런 뜻입니다. 자, 반복문을 이용한 다차원 배열 초기화인데 이거 코드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거 초기화하는 코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너무 길죠? 멀티 디멘션 어레이 example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배열 하나 만들어 보죠. 배열 int 2차원으로 arr은 new int 자 3, 5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저 배열을 초기화하는 것은 for int i는 0부터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3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키면서 for 그 다음에 int j는 0부터 j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arr에 i j 위치에다가 i 곱하기 j를 넣어볼까요? i 곱하기 j를 넣어주세요.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system.out.printf 하고요. arrays.toString 근데 이게 있잖아요. arrays.toString 하면은 1차원 배열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만 넣고 실행시키면 이 array를 넣고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배열 안에 뭐가 있어요? 배열들이 있는 게 있죠. 요거 실행시키려면 반복은 안에서 저걸 실행시켜야겠죠. 왜냐면 for 자, 그 int 배열 arr 데이터 arr 이렇게 하면요 2차원에서 하나씩 빼서 1차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system.out.println arrays.toString 하고 arr 데이터 하면 되겠죠. 이렇게 2차원은 제대로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배열의 요소를 이제 가져다 쓸 때 이렇게 3, 5로 쓰면은 나중에 배열의 크기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 아래쪽 본문도 바꿔줘야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열의 그 데이터를 순회를 할 때는 점 랭스를 이용합니다. 근데 그냥 배열 이름적 랭스 하면요 가장 높은 차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 하위 차원은 인덱스를 통해서 참조를 해야 돼요. arr i.length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arr i 대신에 0이라고 써도 됩니다. 왜냐면은 모든 열이 행이 다 같잖아요. 근데 i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컨트롤 S 하고 저장한 다음에 실행시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배열이 있잖아. 배열이 이렇게 나올 경우 있어요. 5라고 하는 열의 개수는 정하지 않고 그럼 arr 이 상태로는 사용 못해요. 왜냐면은 이건 행은 정해져 있지만 그 행 안에 열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건물을 짓는데 건물의 층수는 정해져 있지만은 그 층별로 들어가야 될 방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참고로 방의 개수는 정했는데 층을 안 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요런 경우에는 실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null point exception이라고 발생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arr i는 아직 안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arr i를 다시 초기화해 줘야 돼요. 뭐로? 배열로. arr i는 1차원이거든요. arr은 2차원이고 new int 하고 나는 0번 방은 i라고 하지 말고 여기 0이라고 해야겠죠. arr 0번째 행에는 배열을 3개만 넣고요. 1번째 행에는 배열을 4개를 넣고요. 2번째 행에는 5개 넣을게요. 이렇게 가변 배열을 만들었을 경우는 여기 arr i.length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하고 실행시키면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반복문을 이용한 다차원 배열 초기화인데 여기 그 2차원 배열의 경우에는 그냥 점 랭스 하면은 그 가장 높은 차원이 뭐죠? 2차원은 행이죠. 행.
이 차원을 다른 언어에서는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축, 행축과 열축. 이거는 행은 정해놓고 열은 나중에 정하는 거죠. 열의 개수는. 근데 행의 개수는 배열의 이름장 랭스 2차원의 경우 그 각 행에 있는 항목의 개수는 ARR 대괄호 하고 인덱스 이용한 i.랭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3차원 초기화 어떻게 해요? 대괄호 하나 더 넣으면 되죠. 그리고 아까 자 보시면은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다차원 배열할 때 주의할 점 인트 자 봐봐요. 이렇게 하고 a, b 이렇게 했어요. 그럼 있잖아요. A 선언했잖아요. A는 new int 3 이렇게 1차원으로 초기화해야 될 거고 B는 new int 몇 차원으로 초기화해야 할까요? 예, 이렇게 2차원으로 초기화해야 된다는 거죠. B를 이렇게 1차원으로 초기화하면 에러 발생하죠. B는 2차원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B를 이렇게 만들면 이 경우는 A가 2차원, B는 1차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가끔 OCJP 문제에 뭐 이런 식으로 선언해 놓고 차원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차원이 다른 것은 A는 2차원, B는 1차원, 그 다음에 int C 이렇게 하기도 하죠. C 몇 차원? 2차원. int D 일부러 여기다 이렇게 붙여봐요. 앞쪽에다가. 그리고 이렇게도 하고. 이거는 이거 A 선언한 거 갖고 똑같죠. 이거는 이제 B만 1차원이고 A, C, D는 다 2차원이 된다는 거죠. 차원에 따라서 생성할 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자, 다차원 배열을 설명했습니다. 다차원 배열 우리가 쓸 일이 흔치는 않지만요. 2차원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겠죠. 다음 시간에는 그 배열을 이용해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좀 길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 뭐 요구 사항을 정의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설명한 다음에 직접 코드를 작성해 보는 걸 또 설명할 거니까 시간이 좀 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